애써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더 좋은 관계가 따라왔고 눈치 보지 않으니 누굴 만나도 불편할 게 없었다. 마음을 건넨 뒤에도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이 없어졌다. 물론 여전히 뾰족한 사람에게 찔려 아프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 감정조차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지금 아픈 상처도 흐르게 두면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걸 몇 번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관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다 쓰고 그 이후에는 흘러가게 두는 일 뿐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요, 유튜버 가전주부이며 말 많은 소녀의 주인공 최서영 저자의 어른의 품위입니다. 북루막스에서 펴냈고요. 우리 자작나무 채널에서는 벌써 이 작가의 책을 세 번째로 소개하게 되네요. 글이 참 담백하고 어렵지 않아서 편하게 읽히는데 같은 챕터를 다시 펼칠 때마다 처음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남기도 합니다. 아마도 글의 힘이 단지 문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삶의 밀도가 높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글을 읽을 때면 저는 늘 제 조카들이 떠올라요. 큰아빠로 또 삼촌으로 제대로 된 인생 조언 같은 거 잘 해주지 못했는데 이 책이라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의 인생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 조카들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래된 질문 하나를 붙들고 살았다고 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대요. 나이만 많은 사람과 진짜 어른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품이라는 겁니다. 이 즈음이면 우리 조금 뜨끔하죠? 그냥 나이만 많은 사람과 진짜 어른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저자가 말하는 품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나 번듯한 직함이 아니라 말투, 태도, 눈빛,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요. 책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타인의 시선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할 일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된다는 것. 저자 스스로도 창피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고 서툴고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 과거의 자신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스스로를 사랑하면서도 주변을 넓게 품을 줄 아는 그런 진짜 어른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과 이 책 함께 읽고 싶습니다. 무서워도 끝까지 걷는 사람. 나는 잘 타고난 사람들 앞에서 유독 작아졌다. 누가 봐도 머리가 좋다든가 목소리가 좋다든가 놀랄 정도로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 타고난 사람은 타고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기 힘든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무언가를 어렵게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자주 졌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곤 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는 꼭 비에 흠뻑 젖은 기분이 되곤 했다. 나는 그런 날만큼은 우산이 있어도 굳이 비를 맞고 집으로 걸어 들어왔다. 비를 맞는다고 내 열등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처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패배한 나를 온몸으로 느끼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이불 속에서 며칠을 끙끙 앓고 나면 결국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열등감은 어른으로서 모든 것을 오롯이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앞날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말이다. 그럴 때면 떠올리던 시가 하나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러면 잠이 쏟아진다. 발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스팔트가 녹고 있어서 긴 장화를 샀다. 비가 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한 번 사라진 계단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철제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한참을 걸었다. 목적지를 정하면 도착할 수 없게 된다. 가지고 있던 지도에 쓰여 있던 말. 나는 백색 지도를 보고 있다. 주머니에 구겨 넣자 주머니가 터져버렸다. 시작을 시작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작이 필요했다. 베란다의 기분, 축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틀렸어. 틀려도 돼. 하얀 목소리가 벽에 칠해진다. 발이 더 무거워졌다.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너는 무서워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안미옥 생일 편지. 무서워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내가 나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 같은 말. 가끔 엄마에게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물어볼 때가 있다. 잘 기억나지 않는 나의 유년 시절에 대해 들을 때마다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얼마나 한결같은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 말에 따르면 나는 숙제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는 아이였다고 한다. 졸리고 힘들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기어코 공책에 빽빽하게 글씨를 채운 다음에야 잠이 들었단다. 반짝이는 재능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영특함은 없었지만 나에게는 그런 기특함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게 진짜였는지 엄마들이 의례 과장하는 자식 자랑과 추억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살면서 무서웠던 순간들마다 나는 엄마가 해준 그 이야기를 꺼내어 보곤 했다. 울면서도 숙제를 해내던 그 꼬마는 나를 무서워도 계속 걸어가는 어른으로 살게 해주었다. 누구처럼 타고나지 않았고 어디서나 주목받을 정도의 재능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대신 묵묵히 걷기를 선택한다. 세상은 나를 이겨먹는 것 투성이다. 일도, 사람도, 계절도, 내 기분도. 심지어 손수 만든 음식 맛조차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다.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은 날이 술술 풀리는 날보다 많은 기분. 그렇다고 매번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다 내팽겨치고 들어 누우면 누가 내 삶을 살아주나. 어딘가 도달하지 못해도 좋고 조금 헤매도 괜찮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걷기로 한다.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태도야말로 내가 원했던 재능은 아니었더라도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능력일지 모른다.
잘 되고 싶은 욕심. 첫 책을 출간한 이후 인터뷰를 자주 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이 있었다.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마 첫 책의 제목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이기 때문일 것이다. 질문은 단순했는데 대답을 고르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나는 잘 된다는 말을 꽃 피우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고 있다는 안도감, 그 속에서 생기는 자기 신뢰 같은 것. 그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태도가 있었다. 우선 영리하게 세상의 원리를 파악한다. 100m 달리기를 할 땐 빠르게 치고 나아가야 하고, 마라톤을 뛸 땐 호흡을 고르며 달려야 한다는 걸 안다. 목표에 따라 쓰는 전략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머리가 좋다거나 눈치가 빠르다는 말로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판단력이다. 본질을 알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걸러야 할지 빠르게 판단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쓴다. 또 그들에게는 모두 자기 신뢰가 있다. 나를 믿는다는 단순한 말을 실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아무도 정답을 주지 않는 길을 걸을 때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계속 나아갈 수 없다. 스스로를 믿는 태도는 선택의 순간마다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 자기 신뢰는 근거 없는 확신과는 다르다.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서툰지를 안다는 의미다. 부족한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나를 의심하지 않는 힘. 겉으로 보기엔 담백해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고 조율하는 사람이 자기 길을 잘 간다. 이만하면 괜찮으니 천천히 가라는 달콤한 위로에 아직 많이 부족하니 서두르라는 경솔한 재촉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내가 봐왔던 잘 되는 사람들은 내면의 믿음과 안정감이 가득했다. 잘 되는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 그들은 일이 막힐 때 왜 안 되는지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될지를 먼저 고민한다.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 해보고 나서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지 않는다. 안 된다라는 판단은 다 해본 다음에야 유효한 것이다. 그 차이가 때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이들은 문제 앞에서 멈추기보다 다른 문을 두드린다. 되는 방법이 반드시 하나쯤은 있다는 전제에서 생각한다. 고집과는 조금 다르다. 이미 하기로 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단순한 결심이다. 도중에 생각이 바뀌어 멈추는 일은 있어도 시작도 전에 가능성을 접어버리지 않는다. 또 지겹도록 일관적인 성실함을 보인다. 이 성실함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꾸준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 꾸준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지구력이다. 세상의 원리를 아무리 빨리 파악하더라도 어떤 것도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력을 내공으로 바꾸는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만이 스스로를 꽃피운다. 애덤 그랜트의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태도를 테이커, 기버, 매처 세 가지로 나눈다. 말 그대로 테이커는 경쟁적으로 살고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 기버는 테이커와 정반대로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고 타인을 늘 배려하는 사람. 매처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진 사람으로
공평하게 호의를 주고받는 사람이다. 나는 테이커가 비교와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책에서는 소득 수준 최상위층에는 기버가 있다고 밝힌다.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 중 독보적으로 잘 된 사람들의 다른 공통점도 이타심이 크다는 점이었다. 살아가는 과정에 당연히 이런저런 욕심이 생길 법도 하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 남을 딛고 서는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일과 성취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한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을 때 오는 만족감을 아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 자신이 꽃 피울 때까지 기다린다. 과거엔 그걸 어디다 써먹나 싶던 특기나 기질이 콘텐츠가 되고 직업이 되는 세상이다. 변화의 타이밍과 내 역량이 맞아떨어질 때가 자신이 꽃 피울 수 있을 때다. 잘 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피어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꽃필 거라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시도하고 버티고 나아간다. 그 과정엔 조급함과 비교, 때론 의심도 있지만 결국 끝까지 나를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자신만의 타이밍에서 빛을 발한다. 잘 된다는 건 운 좋게 무언가에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순간을 만들어낼 줄 아는 힘이다. 그 힘을 가진 사람만이 잘 되고 싶은 욕심을 잘 될 수밖에 없는 태도로 바꿔낸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 한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을 진리처럼 믿었다. 충분히 버티지 않고 지겨워지면 도망가고 다른 걸 해보다가 힘들면 또 도망가는 식으로 세상을 살았을 때에는 포기의 순간마다 그 말이 망령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단순하게 흥미가 사라졌다는 이유 하나로 등을 돌린 적도 많았다. 하나의 직업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 기웃거리던 시절, 나의 커리어를 종이에 적어 내려가다 보면 나조차도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도망쳐 나온 경력들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빈칸만 채울 뿐이었다. 무엇을 하든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세 회의를 느끼는 내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졌다. 특히 친구들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며 차곡차곡 경력을 쌓는 것을 생각할수록 자책이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에 빠진 나에게 한 대학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평생 하나의 직업으로 살다가 은퇴했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당 평균 6개의 직업을 경험하게 된대. 은퇴라는 개념도 없어질 거고 너는 이제 겨우 한두 가지를 해본 것뿐이야. 그간의 내 선택들은 방향 전환일 뿐 인생을 더 탐색해도 좋다는 면허가 생긴 것 같았다. 그 후로는 나의 궤적을 덜 미워하게 되었고 수시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이 일을 하며 내 삶이 단단해지고 있는가? 만약 답이 잘 모르겠다라면 한 박자 멈춰도 된다는 허락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시기가 단순히 힘든 고비라서 조금만 넘기면 실력이 되는 구간이라면 그때는 참는 게 맞다. 실제로 그러한 시기를 버텨내고 난 후에 훨씬 발전한 나를 만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고장 문제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성취감에 비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몸이나 마음에서 신호를 보낸다면 멈출 때이다. 오기로 버티다가 탈진해서 아예 다시는 그 길에 설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쪽이 현명하다. 사람들은 버티는 사람보다 도망친 사람에게 더 큰 낙이를 찍는 것 같다. 어쩌면 이 낙이는 타인의 시선이라기보다 내 안의 냉정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나 자신이 실망하고 자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의 본심이다.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인 거다. 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도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계조차 책임질 수 없다면 그 선택은 애초에 내 삶에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일 수도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인내가 아니라 전환이다. 도망이라는 단어가 주는 자괴감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억지로 걷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방향 전환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나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 중 많은 순간은 도망치듯 나온 자리였다. 그만두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도 있다. 그만둔 길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어떤 식으로 나를 닳게 했는지, 한 발짝 떨어져야 보이는 감정과 깨달음이 있다. 도망쳤다고 혼나는 건 인간밖에 없다. SNS에서 우연히 본 일본 어린이의 시 한 줄이 잊히지 않는다. 다른 동물들은 도망쳐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도망은 비겁한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모든 도망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어떤 도망은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새로운 곳에 낙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도망간 곳이 꼭 지옥이라는 법도 없다. 어떤 때는 도망쳐도 정말 괜찮다. 나를 망가뜨리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 도망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더 상처 입었을 것이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은 낙원을 찾기 위한 오해일지도 모른다. 삶은 낙원을 찾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장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이므로 도망친 곳에서 어떤 태도로 다시 삶을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 도망 이후의 선택에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낙원이 아니더라도 그저 조금 덜 아픈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것도 꽤 괜찮은 출발점일 수 있다. 사라지는 인연들. 삶이 내리막길로 향할 때 나에게 크게 다가온 감정 중 하나는 배신감이었다. 내가 잘 될 때에는 바라지도 않은 호의를 베풀며 다가오던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애초에 몰랐던 사람처럼 사라졌다. 어렵게 건넨 작은 부탁에 이런저런 핑계를 담은 거절이 돌아왔고 조금 더 솔직한 사람들은 나의 처지를 뼈아프게 지적하기도 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주인공의 형은 정리해고를 당한 50대다. 22년 동안 다닌 회사를 퇴직했더니 딸의 결혼식에 온 회사 사람은 겨우 2명뿐이었다. 형은 아직 대기업에 다니는 동생에게 절규하듯 말한다.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해.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진 장례식에 화환이라도 제대로 꽂히고
쪽팔리지 않을 만큼 문상객 채우려면. 회사에 다니고 프리랜서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어떤 관계는 서로가 잘 나갈 때만 유효했고, 한쪽이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와르르 무너졌다. 도움이 되는 관계만 남기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함께였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그동안 쌓은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바래져 버리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것이다. 나와 그들은 애초에 서로에게 기대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서 있었던 것 뿐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대해 완전히 냉소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피상적인 인연이 실망을 안길 때 뜻밖의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걸 알고 나에게 기회를 주었던 사람들 덕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조용히 나를 기다리다가 내가 일어서자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 덕에 용기 낼 수 있었다. 꼭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문득 온 반가운 안부 인사, 아무 이유 없는 전화 한 통, 그런 작은 일들이 나의 마음을 데워주었다. 내가 잘못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그들 덕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족도 자주 나의 방공호가 되어 주었다. 밖에서 모진 말을 듣고 돌아오면 말없이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엄마가 있었고, 모두가 의심의 눈길을 보낼 때 나는 너를 믿는다 라며 어깨를 다독여주는 아빠도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너 하나만은 내가 지켜내겠다고 안아주는 남편이 있었고,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끝까지 버텨야 할 이유인 아이도 있다. 세상이 날 몰라도,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나는 잘 괜찮아진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이들이 나에게 쏟는 애정이 다른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아물게 해주었다. 나이를 먹어가고 힘든 일을 겪을수록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 좋은 인연을 오래 곁에 두는 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애씀이라는 것을 느낀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더라도 서로 어색하지 않은 적당한 거리감, 도움이 필요할 때 묵묵히 다가가 줄 수 있는 용기, 상대가 주저앉을 때 같이 옆에 조용히 앉을 수 있는 여유 같은 것들.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노력이 있다면 관계는 오래 유지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마음을 쏟게 된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가 고마워서다. 언젠가 나 역시 누군가의 지친 하루 끝에 이유 없이 편하게 기댈 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좋은 관계를 말한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는 어느 순간부터 의미를 잃고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행복한 삶을 결정 짓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 되면 내 곁에 사람이 몰릴 테니 인간관계는 성공에 따라오는 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게 기대어 오는 사람에게 따뜻한 반응을 하는 일, 나를 믿어준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해졌다. 내가 받은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고 살아가고 싶다.
계산 없이 다가오는 온기에 또 다른 온기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치열함을 내려놓은 뒤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말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인간은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존재인가? 우리는 정말 인정 욕구 덩어리인 걸까? 고백하자면 나는 꽤 강한 인정 욕구를 가진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로 나의 사회적 위치를 점검해 왔고, 때론 몸과 마음을 소진하고 무리한 노력을 감수하며 무언가를 성취하려 했었다. 한 걸음 더 솔직해지자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나는 상상도 하기 싫었다. 하지만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심리학자 카를 융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했다.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여기에 체력 저하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위해 나를 소진시키는 삶은 지속 불가능해졌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던지는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같은 대사가 현실이 되어 나에게도 찾아왔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던 걸까?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내 건강을 챙길 겨를도 없이 일에 몰두했다. 누구도 유심히 보지 않는 SNS상의 멋진 모습을 꾸며내기 위해 카메라 프레임 속 장면에만 의미를 둔 적도 있었다. 살이 쪄 보이면 어쩌지 싶어서 입은 옷을 갈아입고 외출한 날도 있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대부분의 고민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다. 그래서 치열함을 조금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성취보다는 성장, 속력보다는 방향, 성과보다는 의미를 마음에 두기로 했다.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삶의 전환점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꼭 잘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려 한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주문처럼 내뱉었다.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춘 삶은 내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알았던 세상의 공식을 잠시 접어두자 보이지 않던 삶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다. 느리지만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내게 작은 위로와 방향을 선물했다. 물론 내려놓는 사람이 감수해야 할 몫도 있다. 성공 궤도를 달리는 사람들과 같은 트랙 위에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은 종종 나를 작아지게 했다. 가끔은 경쟁심에 고개를 들고 인정받고 싶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 요동쳤다. 그러한 순간엔 한 걸음 멈춰서서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용히 자문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의 고삐를 느슨히 풀었다. 치열함을 내려놓는다는 건 인생을 덜 사랑하거나 덜 열심히 살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더 깊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주하고 싶다는 다짐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박수와 시선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로 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닿는 삶을 살기로 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어른에 관한 책들 참 많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도 그중 하나였고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말이죠. 이런 목록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조금 작아지는 것도 같아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세다 보면 아직 내가 나를 채우지 못한 자리들이 더 또렷하게 보인달까요?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라기보다 부족함을 표시해둔 명세표처럼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나 스스로한테 실망했다 진짜 라고 말할 적이 자주 있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뭔가 여러모로. 왜 그런가 생각하다가 순서를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종종 말하죠.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이루면 그때는 스스로를 인정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무언가를 이루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한 단계를 넘으면 더 높은 문턱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또 나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거울 속에 나는 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유독 날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쉽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한 실수에는 좀처럼 같은 문장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스스로한테 인색하게 굴까? 생각해보면 가장 함께 오래 살아갈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잖아요. 외로운 새벽에도, 부끄러운 순간에도, 또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그곳에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떤 선택 앞에서도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른의 덕목은 많지만 그 바탕에는 태도 하나가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사유하고 있던 문제 맞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마음으로는 단단한 어른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내 자신에게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에게는 부드러울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작은 아이가 남아있는 걸 느낍니다. 참 안 자라요, 그 아이가. 너무 쉽게 울고 다치고 또 위로받기를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잘 못해주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성장을 서두르기 전에 먼저 나를 대하는 말투를 낮춰보자. 실망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기보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좀 안아주자. 언젠가 어른이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안아주고 살면 되지 뭐. 그럼 되겠죠? Window crack, little breeze, little laugh. You trace circles on my hand. Half awake, half a dream. Blanket Hill, your hair spilled on my chest. You say, let the world go on, we can stay right here. Pillow talk in springtime. You breathing in my name. Every word a slow ride, melting all the
answer in a sleepy tone, stumbling through your tune. You say stay like a promise, like a yawn, counting every heartbeat beat till our whispers fade. Pillow talk in springtime, you breathing in my name. Every word a slow rhyme, melting all the day away. If the sun comes early, we will close our eyes again. Pillow talk in spring.